손흥민이 또 한 번의 극적인 순간으로 토트넘 호스퍼를 구원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드라마틱했습니다. 37라운드 벌리와의 경기에서 2-1 역전승은 그 자체로 팀의 연패를 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은 그야말로 축구 팬들에게 한편의 서사시를 선사했습니다. 손흥민의 위치에 대한 전술적인 논쟁은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원톱으로 나섰을 때 고립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왼쪽 윙포워드로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가 원톱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약은 감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의 수비진을 흔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골을 성공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는 손흥민이 후반 78분에 터뜨린 역전골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빠른 발과 정확한 위치 선정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으며 벌리의 골키퍼조차 손쓸 새 없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은 팀 내 다른 공격진의 부진을 덮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진에 대한 팬들의 불만은 이번 경기를 통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격진 전체의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일관된 활약은 그가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팀 전체의 조화와 더 나은 전술적 배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손흥민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결정이 이날 경기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하고 좌우에 존슨과 클로스의 브스키를 배치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로는 메디슨과 비수마, 사리를 포진시켜 공격과 수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비전문적 위치인 좌측 풀백으로 올리버 스킵을 기용한 것입니다. 드라고신과 같은 전문 수비수가 벤치를 지키는 가운데 이러한 선택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경기 초반 벌리가 토트넘의 오른쪽을 공략하며 스킵의 수비 불안을 노출시켰고 이는 상대에게 몇 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비록 스킵의 기용이 초반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에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스킵을 교체하고 클루스의 브스키를 좌측으로 존슨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조정은 팀의 방어 구조를 강화하고 경기 말미에 손흥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내에서의 역할은 언제나 팀의 중심축입니다. 벌리와의 경기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공격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손흥민의 능력은 메디슨의 욕심이 무산시킨 찬스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메디슨의 이기적인 플레이가 종종 팀의 발목을 잡는 모습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로 연결되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대체 필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레넌 존스의 경우 오른쪽 윙포워드로서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에 실패하며 경기 내내 활약이 미비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한 존스의 부진은 팬들의 실망을 샀고 팀 전체의 공격력 약화에 한몫했습니다. 특히 올리버 스킵의 풀백으로의 기용은 이날 경기의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경기 초반 벌리의 공격의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려던 토트넘은 스킵의 위치 실수로 인해 빠르게 역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킵이 제 시간에 수비 복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제골을 허용하게 된 것은 비전문 풀백의 리스크를 그대로 드러낸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지셔닝 오류가 전문 수비수의 부재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에서 두드러진 문제점 중 하나는 손흥민을 원톱으로 활용하면서도 충분한 전술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독보적인 공격력을 자랑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손흥민 주변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 참여를 하고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의 패스와 슛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팀 전술의 큰 한계로 보입니다. 전반 30분 포로의 동점골 장면에서도 그의 강력한 오른발 슛은 골로 연결되었지만 이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결정으로 슛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이 전체적으로 더 나은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손흥민이 직접 슈팅을 시도해야 했던 상황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을 끊어낸 존슨으로부터의 연결 뒤 손흥민이 노마크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슈팅을 선택한 것은 주변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의 공격 전략이 손흥민 한 명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전술적 문제와 개별 선수들의 실수는 계속해서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존슨의 기술적 부족이 드러난 장면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선택과 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존슨 같은 선수를 영입한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후반 55분경에 벌어진 클로셉스키의 실수는 팀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반영합니다. 토트넘은 빌드업 과정에서 자주 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상대 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토트넘의 이러한 약점은 눈에 띄며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더욱이 클로셉스키가 메디슨과 손흥민이 노마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슛을 선택한 장면은 팀의 공격적 협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결정은 전체적인 팀 플레이를 저해하고 더 나은 기회를 무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클로셉스키는 교체되고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로 이동하여 팀의 공격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손흥민의 왼쪽 윙포워드로의 이동은 토트넘의 공격 패턴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빠르고 정확한 돌파는 벌리의 수비를 뒤흔들었으며 그가 만들어낸 기회들은 토트넘의 공격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마무리 능력 부족은 손흥민의 노력을 헛되이 만들었고 팬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존슨이 손흥민의 완벽한 크로스를 놓치는 장면은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전반적인 골 결정력 부족을 상징하는 것이며 팬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경기장의 환호성은 손흥민의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팀의 마무리 능력에 대한 우려 또한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후반 83분에 이루어진 판도이의 역전골은 손흥민의 전술적 이동이 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돌파가 수비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중앙의 선수들에게도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는 팀의 공격 전략의 다양성을 추가하고 상대방의 수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최근 경기는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벌리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하긴 했지만 센터백 판도펜의 뜻밖의 결승골이 없었다면 상황은 매우 다르게 전개될 뻔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드러난 토트넘의 공격 라인의 부진은 팀 전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펼쳤지만 그의 노력이 동료들에 의해 수포로 돌아간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창출한 결정적인 찬스들이 팀 동료들의 부족한 마무리 능력으로 인해 골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팀에 대한 더 큰 개선 요구를 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공격진이 손흥민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팀이 전력 집중을 잘못 배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중요한 영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윙어의 기대 이하의 성적은 팀의 공격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을 제외한 공격진의 전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콘테 감독 시절에도 보지 못한 수준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 그 이상의 가치를 팀에 제공하며 경기마다 그의 기술적 우수성과 전술적 이해도는 팀의 전략적 근간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드러난 공격진의 부진은 손흥민 한 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노출시켰습니다. 벌리와의 경기에서 보여진 손흥민의 활약과 판도펜의 결승골은 토트넘에게 중요한 승점을 안겨주었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팀의 전반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술의 한계, 특히 윙어들의 효율성 부재와 중앙 미드필드의 창의력 결여는 팀이 더 높은 성취를 이루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전략적인 다양성과 유연성이 부족함을 드러내며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개선 작업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손흥민 주변의 선수들이 그의 능력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는 손흥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과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격 라인의 리빌딩은 단순한 선수 교체 이상의 전략적 통찰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선수 영입을 통해 기존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전체적인 팀의 공격 패턴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혁신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전술적인 결정들은 때로는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감독의 철학과 전술을 선수들이 제대로 소화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는 훈련과 경기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요구하며 선수들의 기술 향상과 전술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또한 토트넘의 청사진에는 젊은 선수들의 육성과 기회 제공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칼렛 같은 젊은 재능이 원톱으로 기용되는 것은 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이러한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결국 토트넘 호스퍼가 현재의 고비를 넘고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팀 구성의 강화,
전술적 다양성의 증대,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기술 및 전략적 이해도의 향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기량을 팀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토트넘의 미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변화가 토트넘을 진정한 상위권 팀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